최근 시장이 정말 정신없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충격적인 변동성의 실체를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때는 2026년 2월 6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이죠. 바로 삼성전자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한국 시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날 장 시작 전에, 그러니까 프리마켓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주식이 무려 30% 가까이 폭락한 겁니다. 상상이나 가시나요? 아니,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나 되는 회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요, 바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태어난 현상, 바로 밈 주식을 알아야만 이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밈 주식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어떻게 전통적인 투자 공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실적이 어떠냐, 이런 것보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이야기가 퍼지는지가 주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정말 기이한 현상이죠. 저는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다고 생각해요. 회사의 미래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산다. 투자가 이제는 이성적인 분석이 아니라 거대한 집단 감정에 돈을 거는 도박처럼 변해버린 거죠. 자, 이 현상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재미있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바로 SMEME 프레임워크인데요. 한번 보시죠. 먼저 아주 강력한 스토리, 이야기가 있어야 하고요. 이게 불쏘시개가 돼서 모멘텀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모션, 감정에 휩쓸린 매스, 군중들이 몰려들고 결국 그 끝에는 익스트림 볼레틸리티, 극단적인 변동성만 남게 되는 거죠. 정말 딱 들어맞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밈 주식 현상은요, 지난 5년 동안 무섭게 진화하면서 시장 전체를 위협하는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진화 과정이 한눈에 보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2021년 1월에 게임스탑 사태. 개미 대 월스트리트라는 구도가 이때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2024년 5월 전설적인 투자자 로어딩 키티가 트윗 하나로 돌아오자마자 GME가 다시 폭등합니다. 실적 그딴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26년 2월 이 광풍이 한국 시장의 심장부 삼성전자까지 덮친 겁니다. 5년 전과 지금 뭐가 달라졌을까요? 와, 정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2021년에는 게임스탑처럼 좀 어려운 소형주가 타겟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주, 심지어 은 같은 원자재까지 공격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쓰는 무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주식을 사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제로데이티 옵션이나 2배 레버리지 ETF 같은 아주 강력한 무기들을 쓰죠. 확산 속도는요? 말할 것도 없죠. AI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가 퍼져나갑니다. 말 그대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인데요. 이 새로운 금융 무기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첫째, 0DTE 옵션. 이건 그냥 오늘의 운세 같은 거예요. 하루 만에 만기가 돌아오는 옵션이라 거의 복권이나 다름없죠. 이게 일일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우고요. 둘째, 2배 레버리지 ETF. 이건 정부가 승인해준 상품인데 주가가 1% 오르면 2% 수익을 내고 1% 떨어지면 2% 손실을 보는 변동성을 2배로 뻥튀기 하는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사람입니다. 예탁금만 111조 원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이 텔레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 조직적으로 마치 군대처럼 움직입니다. 이러니 시장이 전쟁터가 될 수밖에요. 근데 진짜 심각한 건 이 밈이라는 바이러스가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자산시장으로까지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전염병처럼요.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2026년 2월 2일인데 은이 마이너스 31%, 금이 마이너스 11% 폭락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안전자산들이 변동성의 상징인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심하게 무너진 겁니다. 레버리지 투기 광풍이 한번 휩쓸고 간 결과가 이렇게 처참해요. 그럼 은 시장이 무너진 게 삼성전자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바로 이게 도미노 효과의 무서움입니다.
미국에서 은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마진콜, 그러니까 비톡촉을 받게 되자 손실을 메우려고 뭘 팔았을까요?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 바로 삼성전자 주식을 내다 판 겁니다. 미국의 나비 효과가 태평양을 건너 한국 시장에 태풍을 몰고 온 거죠. 정말 설상가상으로요. 바로 그 삼성전자 사채가 터진 날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60조 원 규모의 오류가 터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회사 장부에만 숫자로 존재하는 유령 코인이 실제로 시장에서 팔릴 수 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내가 산 자산이 진짜 있기는 한 건지 그 근본적인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인정해야 해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 뉴 노멀에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이죠. 그럼 이런 시장에서 정부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이죠. 첫째, AI를 동원해서 소셜미디어에서 작전 세력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시작했고요. 둘째,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주식을 빌린 내역을 보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개혁들이 사실은 이 시장을 움직이는 바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권을 압박해서 얻어낸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시장은 더 이상 기업의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성적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장은요,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는 쪽이 이기는 거대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승리가 아주 잠시뿐일지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온갖 이야기들이 시장을 지배할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믿고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게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가장 무거운 질문일 겁니다.